1장. 당신은 진짜 당신인가요? 화면은 어두운 방 안. 누군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표정. 그런데 그 눈빛엔 왠지 모를 낯섦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나답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 당신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기다움, 자존감, 자아실현. 하지만 정작 그게 뭔지, 어떻게 해야 나답게 사는 건지 답을 알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아온 이 사회는 나보다 남을 먼저 보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착한 사람, 이상적인 자녀, 모범적인 구성원.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사람의 틀에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진짜 나를 놓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든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 니체. 그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단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마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칼날 같은 질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니체의 사상을 통해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열리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2장. 니체는 왜 우리에게 스스로 되어라고 했을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계발 문구가 아닙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죠. 너는 너가 아닌 무언가로 살아가고 있다고. 니체가 살았던 19세기 말은 가치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전통, 종교, 도덕, 수천 년 이어져 내려온 기준들이 점점 힘을 잃고 있었죠.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 채 남이 정해준 삶을 살고 있다는 걸요. 그는 이것을 무리의 도덕,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부분 타인의 기준에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선하다는 것, 좋은 사람이라는 것, 올바르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 속에 갇혀 있었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진짜로 자기 자신이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니체는 단순히 이 현실을 비판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을 상상했습니다. 초인,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남의 기대가 아닌 자기만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부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삶이란 끊임없는 자기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되어가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것은 초인이 되기 위한 선언이며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되어온 모습이 진짜 내가 만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꾸며온 결과물인가? 니체는 말합니다. 그 어떤 허위도 당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는 왜 나답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한 겹 더 파헤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를 가로막는 세 가지적 도덕, 타인, 그리고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장. 나답게 살기 힘든 이유, 도덕, 타인, 습관. 3장. 우리는 왜 3장. 나답게 사는 것이 3장. 이토록 어렵다고 느낄까요? 3장. 그 이유는 3장. 니체가 지적한 세 가지 보이지 않는 적 때문입니다. 3장. 바로 3장. 도덕, 3장. 타인의 시선, 3장. 그리고 3장. 습관입니다. 3장. 1. 도덕 진짜 선한 걸까? 3장.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을 3장. 노예의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3장. 이 도덕은 3장. 힘이 없는 사람들이 3장. 강한 자를 비난하고 3장. 자신들의 약함을 미덕이라 포장하기 위해 3장. 만들어낸 기준이라고 말하죠. 3장.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장. 참는 사람이 착하다. 3장. 양보하는 사람이 훌륭하다. 3장. 욕망은 나쁘다. 3장.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미덕이다. 3장.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3장. 이 도덕은 생의 의지를 억누르고 있다. 3장. 우리 내면의 에너지. 3장. 욕망, 창조성, 도전 정신을 3장.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틀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3장. 그렇게 우리는 3장.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 3장. 자기 자신을 억제하며 살아갑니다. 3장.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3장. 진짜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3장. 타인의 기준에 맞춘 나만 남게 되는 겁니다. 3장. 타인의 시선, 나는 내가 아닙니다. 3장. 니체는 말합니다. 3장. 대부분의 인간은 자신이 아니라 3장.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으로 살아간다. 3장. 우리는 매일 3장. 남들의 평가 속에서 존재합니다. 3장. SNS에서 보여지는 모습. 3장. 직장에서의 평판. 3장. 심지어는 가족 사이에서도 3장. 역할을 연기하며 살죠. 3장. 그렇게 우리는 3장. 진짜 나가 아니라 3장. 보이고 싶은 나가 됩니다. 3장. 이건 자기 배신입니다. 3장. 나도 모르게 3장. 나를 속이고 3장. 남에게 맞춰 살아가는 것.
3장, 니체는 이걸 3장, 떼지어 사는 양떼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3장, 그는 말합니다. 3장,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날 용기 없이는 3장, 절대 너 자신이 될 수 없다. 3장, 3. 습관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자기 억압. 3장,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3장,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3장,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졌습니다. 3장, 아침에 일어나고 3장, 일하고 3장, 사람 맞추고 3장, 또 자고 3장, 자기 생각보다 3장, 사회적 기대를 먼저 따르고 3장, 자기 감정보다 3장, 분위기를 먼저 읽는 삶. 3장, 이게 반복되다 보면 3장,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3장, 수동적인 생존자가 됩니다. 3장, 니체는 말합니다. 3장, 자신을 반복하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3장, 습관은 마비된 의지입니다. 3장, 익숙함 속에서 3장, 스스로를 점점 잃어버리는 것. 3장, 그것이 가장 무서운 자기 상실입니다. 3장, 이제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3장, 나는 지금 3장, 내 욕망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3장, 나는 지금 3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3장, 아니면 3장, 이쯤이겠지. 3장, 다들 그러니까 3장, 라는 이유로 3장, 스스로를 놓아버린 건 아닐까? 3장, 다음 장에서는 3장, 그렇다면 진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3장, 무엇이 필요한가? 3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3장, 니체는 그 해답을 3장, 단 하나의 개념으로 압축했습니다. 3장, 바로 자기 극복. 3장, 4장,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자기 극복.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계속 되어가는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니체에게 있어서 인간은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자기 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극복이란 무엇인가? 자기 극복은 단순히 노력해서 더 나은 내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과거의 나, 타인의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나, 사회가 강요한 자아를 의식적으로 부수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 정도는 못해. 남들이 나한테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말들 속에는 이미 굳어진 가짜 자아가 있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그 고정된 정체성을 부숴라. 그리고 스스로 다시 만들어라.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익숙하게 여겨온 나를 부숴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고통 없이 자신을 초월한 자는 없다. 초인이란 무엇인가? 니체의 철학에서 자기 극복의 궁극적인 형태가 바로 초인입니다. 초인은 더 강한 인간,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전통의 도덕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자기 힘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초인이며 니체가 말하는 진짜 나 자신입니다. 자기 극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자기 극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작고 개인적인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스스로에게 묻는 것. 타인의 시선을 떨치고 내 선택에 책임지는 것. 니체는 말합니다. 너는 될 수 있다. 오직 내가 스스로 되기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나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막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막고 있었던 것. 그 벽을 무너뜨리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니체가 말하는 삶의 궁극적 태도, 운명에 그리고 허무주의를 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진짜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법을 더 깊게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5장, 초인, 자기 극복, 운명의 니체 철학의 정수. 니체가 말한 삶의 방식은 단순히 나답게 살자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존재 전체의 태도를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운명의입니다. 초인은 어떤 사람인가? 앞서 말한 초인은 세상의 규범과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고 자신의 고통과 약점까지 껴안고 그걸 힘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초인은 고통조차 사랑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초인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모순, 상처, 불안, 허무, 이 모든 것을 억누르지 않고 직면하는 존재입니다. 그는 질문합니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대답하죠. 이 삶을 나는 선택한다. 그 선택이 반복되며 그는 자기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됩니다. 운명의 그 어떤 삶도 사랑하는 용기. 아모르 파티. 직역하면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는 이 말을 통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부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껴안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 이 삶을 다시 똑같이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영원애기 개념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나는 이 삶을 똑같이 살아도 괜찮을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삶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창조자가 되기. 니체의 철학은 지극히 실존적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는 창조자다. 너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라. 이 말은 단순히 영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요구합니다. 타인의 시선 탓도, 환경의 탓도, 운명의 탓도 하지 마라. 너는 너의 삶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은 잔인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줍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만이 자유로운 사람, 즉 초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 이 철학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6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현실에서 니체 철학 적용하기.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니체가 말한 초인처럼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철학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매일 조금씩 나를 향한 의식적인 선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동기 점검하기. 모든 행동 앞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인가?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기 의식을 심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삶에서 자신의 삶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2. 내가 되고 싶은 나는 누구인가? 비교 아닌 방향 설정. 니체는 비교를 거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솔직한 내가 되는 것.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말라. 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 자신뿐이다. 비교는 멈추고 내가 진짜 되고 싶은 나를 정직하게 그려보는 것. 거기서 삶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3. 의도적으로 낯선 길을 선택하라. 의식적인 불편을 받아들이기.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편안한 루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숙함에 중독되어 반복되는 삶을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가장 나를 무디게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 혼자 있는 시간 견뎌보기. 이런 불편한 선택들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진짜 자기 삶으로 데려갑니다. 4.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라. 운명의 연습. MOFATI. 운명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실패했어도, 아팠어도, 예상대로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삶을 사랑한다는 건 삶이 던지는 모든 것을 포옹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니체 철학은 단순한 사상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자기 존재를 책임지는 용기입니다. 자기 극복, 초인, 운명의 이 모든 개념의 중심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7장. 정리와 마무리. 나로 산다는 것의 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따라 하나의 질문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왜 나답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준 옷을 입고 타인이 정한 길을 걷고 익숙한 틀 안에서 자기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너무 익숙해져 스스로를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거죠.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단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말은 무겁지만 동시에 해방의 선언입니다.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더 이상 과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며 더 이상 나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너만의 삶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진짜 내가 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나로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이미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니체가 말하는 진짜 나로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작은 각성과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만의 길 위에서 당당히 살아가길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의미로 가득합니다.